척추에 있던 뼈 천이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암 사이즈도 좀 줄어들고. 비트와 함께 먹으면 항암 효과가 더 커지는 식품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비트를 먹을 때 단독으로 먹는 경우보다는 비트는 대부분 다 보면 여러 가지 믹스를 해가지고 먹는 경우가 많죠. 제일 많이 먹는 게 이제 ABC 주스. 그게 사과 속에 있는 시트릭산이라든지 또 사과 속에도 그 펙틴이라는 식이섬유가 많이 있잖아요. 비세틴이라는 게 있고 이런 항산화 성분들. 그리고 당근 속에는 주로 이제 비타민 카로틴 계통이 많이 있잖아요. 카로티노이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같이 먹었을 때 상당히 효과가 높아지고, 그리고 비트 속에 있는 비타민 C, 그게 이제 어떤 시트러스라고 하면은 그 지중해 식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하고 같이 먹는 것도 도움이 되겠고, 그 외에는 이제 허브나 향신료, 아로마하고 같이 먹는 것도 상당히 좋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는 뭐 당근, 사과 외에 뭐 오이나 오렌지, 양파 이런 부분들을 같이 먹으면 상당히 효과가 높아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암 환자가 비트를 섭취할 때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비트하고 이렇게 먹을 때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은 유제품 먹을 때 질산염이 많이 안 만들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질산염이 유제품 속에 있는 칼슘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산화질소를 못 만들게 되죠. 내가 만약에 비트를 먹을 때 어떤 혈압을 좀 떨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먹었을 때는 유제품을 같이 먹으면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술을 또 마시는 분들이 비트를 먹게 되면 이 아세트알데히드, 우리 알코올이 분해돼서 아세트알데히드가 되거든요. 여기에서 이게 비트의 항산화 효과를 떨쳐버리기 때문에 술하고 같이 먹는 것은 피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을 같이 이렇게 먹을 때 비트의 질산염이 우리 몸 안에 흡수가 되는데 좀 방해가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비트 속에 보면 미네랄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이 안에 칼륨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칼륨이 높아지게 되면 신장 같은 게 안 좋은 사람들, 이런 분들한테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칼륨 식품인 경우에 비트라든지 다양한 뭐 고구마라든지 바나나, 이게 전부 다 고칼륨 식품이거든요. 이런 걸 먹을 때는 신장 기능을 항상 확인을 하고, 신장 기능이 나쁜 사람들은 이런 음식들은 오히려 반대로 피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비트를 먹을 때 이제 약물하고 또 비트가 관련된 경우가 있어요. 우리 비트도 약간의 항응고 작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항응고 약물을 복용하는 분들, 와파린이라든지 뭐 아스피린이라든지 뭐 클로르피데르라든지 뭐 이런 약을 먹고 있는 분들은 비트를 먹을 때는 조금 조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항응고 효과를 더 높여서 어떤 출혈성 이런 부분들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고혈압이 있는 분들이, 제가 방금도 설명했는데 비트를 먹을 때 혈압이 많이 떨어져 버릴 수가 있어요. 이 비트 속에 있는 질산염이 산화질소를 만들어서 이 산화질소가 혈관을 확장시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혈압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다가 고혈압 약을 먹었을 경우에는 어때요? 혈압이 아예 저혈압으로 가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리 되면은 오히려 그 고혈압 약의 효과가 너무 강해져서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이럴 때는 고혈압이 있을 때는 뭐 시간 타임을 이렇게 띄어서 한다든지 약 먹고 몇 시간 있다가 먹는다든지 이런 방법을 쓰면은 괜찮을 거고, 그래서 약물 먹을 때도 조금은 비트는 좀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요즘 암 치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우리 환자분들의 어떤 이제 요즘의 치료에 대해서 조금 방향이 좀 바뀌어야 되는가 아닌가 하는 생각하는 이런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우리가 암 치료하는 데 있어서 항암제를 쓴다든지 수술을 한다든지 또 면역을 높인다든지 이런 쪽으로 이렇게 포커스를 주로 많이 잡고 있는데, 최근에 보면 잘 모르고 있던 부분이 바로 암 덩어리 안의 환경이거든요. 암 덩어리 안에 도대체 항암제가 공격을 잘 할 수 있는 환경인지, 아니면 우리가 면역세포들이 공격을 잘 할 수 있는 환경인지, 이 환경에 따라서 사실 치료가 되고 안 되고, 그 다음에 약을 쓰더라도 내성이 잘 생기고 안 생기고 이런 부분들이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안을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리고 이 안을 들여다봐가지고 이 환경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그 이제 검사 데이터를 가지면 100% 알기는 어렵지만 상당한 부분을 파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환자 한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한 6개월 전부터 이분은 이제 쭉 항암을 해오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원래는 유방암이었는데 간전이, 폐전이 이렇게 돼 있었고 뼈전이까지 와 있던 분인데 TM이라는 용어를 써요. 종양미세 환경이라는 건데 이 안에는 암세포도 있고 또 우리가 암하고 싸우기 위한 면역세포도 있고 이 면역세포 중에서도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또 다른 면역세포들이 있어요. 뭐 대식세포라든지 수지상세포라든지 그다음에 단핵구라든지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뭐 ECM이나 뭐 CAF 뭐 다양한 것들이 이 안에 있어가지고 이 부분들이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런 검사들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치료를 했는데 뭐 다 그렇게 된 건 아닌데 이 케이스에서는 척추에 있던 뼈 전이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암 사이즈도 좀 줄어들고 상당히 이런 종양 미세 환경을 개선하는 치료가 앞으로는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부분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사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환자분들한테 권하고 싶은 것은 내가 지금 항암을 하고 계신 분들 아니면 또 관에 대해서 면역을 이렇게 관리하고 계신 분들 그럼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의 포커스를 그냥 어떤 항암제를 쓰고 면역을 어떻게 올릴 것인가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 환경을 한 번 정도 내 환경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걸 알면은 어때요? 앞으로 내 치료하는 데 있어서 어떤 치료들이 도움이 될 수 있겠다. 뭔가 선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더 맞춤형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 방향을 잡을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는 이 부분이 중요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종 시간 되는 대로 종양 미세 환경에 대한 부분을 좀 다루도록 하고 검사 이런 경우에는 어떤 검사를 하는 게 도움이 되고 또 이런 사례들은 어떤 게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그 부분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검사 수치는 정상인데 암이 왜 커지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면역이 좋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뭐 항암제 우리나라에서 쓰는 항암제는 대개 이제 어떤 암에는 어떤 항암제를 쓴다 이렇게 프로토콜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프로토콜이 정해져 있고 또 우리가 보는 게 뭐예요? 유전자를 보거든요. 유전자를 봐가지고 이 환자가 어떻게 되겠다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예측을 벗어나 버리는 환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잘 안 듣고 내성이 또 금방 와버리고 면역은 좋은데 암은 크고 이런 부분들 틀림없이 암 덩어리 안에 있는 환경에서 뭔가가 방어막을 단단히 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 약들이 효과를 내려면 이 방어막부터 일단 깨줘야 되는 아직까지 그런 개념을 잘 안 했는데 앞으로는 그 방어막을 깨는 치료가 계속 대두가 되고 아마 치료의 중심이 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오늘 또 여러분들하고 또 이렇게 음식을 많이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할 때 음식 같은 거 우리가 사실 음식은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먹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사실 보면 알고 보면 주의할 점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항상 뭐 머릿속에다 외워가지고 막 뭐 우리 수학 공식 풀듯이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상식적으로 좀씩 알아두고 또 이제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걸 공부를 했어요. 하고 나서 근데 이제 평소 때는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이거 하고 나서 이제 지키는 거예요. 지킨데 뭔가가 좀 소홀히 됐어요. 예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먹고 아무 탈도 없었던데 이걸 알고 나서부터는 혹시 이걸 해갖고 탈이 나지 않는가 막 걱정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너무 그렇게 걱정을 하지는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요, 이거는 우리가 음식이라는 것은 약이 아닙니다. 음식은 항상 어떤 약효로 따지면은 적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약은 항상 일정 기간만 약을 먹는 거고 음식이라는 것은 꾸준히 매일 먹는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 어떤 효과가 나는 거니까 한두 번 과량으로 먹는다 해서 크게 걱정하실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예민하신 분들은 꼭 이 점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